고추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지하려면 먼저 첫 단계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적절한 방제 수단을 사용해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 진단을 하는 방법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진단 팁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병이라고 하면은 표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관찰해 보면 이게 곰팡이병의 어떤 종류인지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식물체 위에 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다든지,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다든지, 균행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식물체 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표징이 나타났을 때 곰팡이병에 감염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보는 탄저병 역시 탄저병 병반 위에 무수한 포자들이 밀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녹병처럼 이렇게 노란색 가루 입자처럼 분상으로 붙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곰팡이병인지 세균병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균병의 특징은 세균은 표징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증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균병의 특징은 반점이 있으면 그 반점 주변에 노랗게 그 조직이 할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지 일단 판단을 하고요. 물론 세균병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곰팡이병에도 일부 있긴 하지만 세균병의 그 주특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두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간혹 그 세균 전문이병이 발생했는데 이게 곰팡이병인 줄 알고 현장에서 곰팡이성 살균제를 살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는 곰팡이병을 아무리 하더라도 약효가 없기 때문에 세균성 약을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줄기를 타고 입자루에 어떤 수침상으로 흐른다든지, 어떤 세균액이 밖으로 분출돼 있다든지, 아니면 물러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균병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 약제를 선택할 때 이런 증상이 있는 것들을 보고 세균병이다, 곰팡이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균이 식물체 밖으로 누출되는 현상인데 이런 걸 보면 세균병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균병과 곰팡이병은 약제가 있는데 그리고 바이러스병은 사실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는 이미 치료약은 없고 예방적으로 바이러스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이러스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잎이나 열매의 외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바이러스병은 신초의 변형이 가장 큰데, 잎이 약간 위충됐다든지, 모자이크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열매가 오글오글하고 어떻게 좀 변형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바이러스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추에서 주로 발생하는 시드름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농가 포장에 가서 보다 보면 고추밭이 굉장히 시들어가지고 다 죽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게 어떤 병일지,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역병인지, 아니면 세균에 의한 품마른병인지, 아니면 요즘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흰 비단병인지, 그렇지 않다면 토양해충인 거세미나방이 그 뿌리 지제부 쪽이나 땅 아래쪽, 지하부 아래쪽을 갉아먹어서 시들은 건지, 아니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뿌리파리 같은 것들이 지제부 이하로 가해를 해서 피해를 주어서 시들었는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은 바이러스병을 일으키지만 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말 그대로 위조합니다. 말라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시간이 지난 후에 봤을 때는 어떤 병인지 혼돈이 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바이러스병은 입에 증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생육 후기에 바이러스를 말라 죽었을 때는 좀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푸사륨에 의한 시드름병인지 아니면 균핵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증상을 보고 판단하는 간단한 진단 기술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은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피해가 심했던 병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큰 피해는 없지만 금년에 잦은 비로 굉장히 많은 장마가 길면서 역병의 증상들이 좀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역병은 이렇게 시들어 죽었을 때 가서 뿌리를 뽑아봅니다. 아니면 지제부 근처를 살펴보았을 때 지제부가 땅값 부분에서부터 갈변하였을 때, 그리고 약간 습윤 상태로 갈변하여서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역병이라고 의심을 일단 해보시고, 만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습하면은 그 땅값 부분 지하부뿐만 아니라 그 가지나 잎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와 같이 가지가 습윤 상태로 이렇게 검게 먹어 들어간다든지, 잎이 그 어떤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약간 회갈색으로 마르고 있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면 역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인 경우에는 그 지제부 갈변한 데를 잘라서 보면 안쪽이 같이 젓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서 죽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풋마른병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병인데, 이 병은 처음에는 그 시들었을 때 이제 후기로 가면 어차피 뭐 조직이 다 죽어서 갈변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초기에는 거의 조직 내에 지하부와 지제부에서 줄기 쪽으로 종단해서 잘라보면은 갈변돼 있지 않고 조직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 도감부가 갈변이 돼서 병 증상을 나타나지만, 도감부가 갈변되기 전에 이미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위조가 시들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할 때 이 지제부에서 지상부로 올라가는 그 부위를 살펴보면 일단 지제부가 갈변하지 않고 푸른 상태로 있는데도 시들은다. 그러면 풋마른병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고, 갈변이 됐다 하면 역병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육안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정확한 진단은 이제 뭐 실내에서 균을 분리한다든가 뭐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만, 농가에서 이제 농작업을 하시고 고추를 재배하시면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도마토에서 사진인데요. 고추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줄기를 잘라보면 내부가, 도감부가 갈변되어 있고요. 또 줄기를 쪼개서 보아도 갈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청고병, 즉 풋마른병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눈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걸 판단하려면 풋마른병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균을 싸고 있는 그 폴리사카라이드층이 그 식물체 내부에 도감부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든 식물에 줄기를 잘라서 이와 같이 투명한 뭐 컵이라든지 시험관 같은 데다가 담궈 보면 시간이 흐르면 이 물 속으로 그 세균의 그 폴리사카라이드층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세균병에 감염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히 실험실이나 이런 전문화된 곳이 아니고 직접 그 농사를 지시는 현장에서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게 세균병인지 역병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세균병에 맞는 약제를 사용할 것인지 역병에 맞는 약제를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흰비단병 발생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비단병도 역시 시들기 때문에 초창기에 보면 이게 뭐 역병인지 풋마른병인지 흰비단병인지 구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들었을 때 뽑았을 때 지제부가 하얗게 균사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냥 하얗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진에서와 같이 실처럼 약간 비단 같은 실이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약간 좁쌀 같은 갈색의 균핵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흰 비단병으로 판단하실 수 있고요.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이렇게 흰 비단 같은 실이 상당히 많이 엉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흰 비단병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도 시드름 증상을 가져오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포장해 가보면 이 같은 그 증상, 여기 사진에 있는 증상처럼 줄기가 갈변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말라서 시들어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됐는지 그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되면 잎은 다 낙엽지고 줄기까지 갈변돼가지고 말라버리는 증상이 있어서 이게 후기에 가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한 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노지에서는 잘 없는데 시설에서 고추를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작은 뿌리파리가 가해를 해서 그 뿌리 부분에 지제부에서 가해를 하면은 그 가해된 쪽이 이제 조직이 상하니까 그 부위가 수분이나 양분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시들어 가면서 외관으로 볼 때는 시드름 증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그 차이점이 뒤에 보시면 사진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그 시들어 죽는 것을 파보면 그 조직이 약간 습윤 상태이면서도 섬유질만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까서 보면 이와 같이 약간 투명하면서 한 머리 쪽은 새카만 작은 뿌리파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 뿌리파리 피해구나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시들어서 뽑아봤는데 뭐 풋마른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병에 의한 것들은 조직이 그 시들어서 지하부를 뽑아보면 지제부부터 위쪽 줄기까지 계속 갈변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관부가. 그런데 이 해충의 경우에는 거의 한 3에서 5cm 정도만 갈변이 돼 있고 그 위쪽으로는 전혀 갈변이 안 되고 줄기가 도관부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차이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해충이 가해를 하다 보면 그 줄기 전체를 한꺼번에 가해를 하지 않고 한쪽만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한 3에서 5cm 정도 갈변이 된 그런 거에 반해서 반대편은 깨끗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는 속도도 병에 비해서는 조금 서서히 시드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고추가 많이 시들었는데 아마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많이들 보셨을 건데 비가 온 며칠 동안 온 뒤에 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고추가 한꺼번에 다 시들어 있는 것을 발견을 종종 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뭐 역병인지 풋마른병인지 우리가 병이 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병이 아니고 고추는 청근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 지표면 위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면 그 배수가 안 된 토양에서는 뿌리가 활력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지상부가 시들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패를 받았다고 하고 어른들은 이제 농가에서는 뭐 물손 받았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스패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추 탄저병과 칼슘 결핍과를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설명드리려고 담았는데요. 고추 칼슘이 결핍되면 주로 그 고추의 끝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고 부정형으로 움푹하게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약간 담갈색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진한 갈색이라든지 약간 갈바한 색으로 보이고 여기 사진에서 같이 이런 증상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탄저로 오인하고 탄저병 약제를 살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탄저병 약을 주셔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칼슘제를 경협 살포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과 칼슘 결핍과는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래쪽에 그 빨간색으로 변해 있는 고추를 보시면 약간 검은색의 그 포자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검은색으로 된 물론 이건 이제 균에 의해서 검은색 가루가 형성됐지만 탄저병 균이 아니고
칼슘 결핍이 온 뒤에 그 뒤에 부생적으로 있는 균들이 와서 붙어서 이렇게 탄저와 혼돈될 수 있을 만큼의 증상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구분을 하셔서 칼슘 결핍과인데 탄저병 약제를 살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왼쪽에 보시는 게 탄저병 증상이고, 이 오른쪽에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이 칼슘 결핍된 것들인데요. 주로 아래쪽에 있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약간 검은색으로 변하지만 탄저병하고는 엄격하게 색깔 자체도 다르고, 탄저병은 윤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분홍빛을 띠면서 검은색 그 작은 소립자들이 윤문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 결핍과 사진이고요. 이건 탄저병 걸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구분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윤문이 형성되고 그 약간 분홍색 빛을 띠니까 그걸로 구분을 하시고요. 이어서 이제 바이러스병하고 생리장애를 혼돈해서 많이들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생리장애는 주로 전염이 된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그 뒤에는 같은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생리장애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 증상이 계속적으로 전염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일과 같은 거의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어도 약간 습윤 상태인 경우는 드물고, 건조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 악취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도관이 갈변하거나 이런 일은 좀 적은 편인데, 이렇게 고추를 이제 처음 육묘할 때부터 좀 하는 동안에 신초가 이와 같은 증상처럼 오글오글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어서 이걸 바이러스라고 오인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단해보면 전혀 바이러스는 없고 병원체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데 신초가 오글오글하니까 이 고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바이러스인지 이렇게 해서 영양제라도 줘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렇게 신초가 오글오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아보셔야 할 부분은 신초가 오글오글한 부분은 일정한 부분가 이제 오글오글한데 새로 나오는 세수는 깨끗합니다. 만일에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하면 이렇게 새로 나온 세순이 같이 오글오글하거나 위축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어떤 저온 피해라든지 어떤 장애를 받은 겁니다. 이 입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나오는 세순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오는 세순을 보고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 고추 열매가 자라는 꼭지 부위가 노랗게 되면 마치 이게 바이러스인지 의심이 돼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일교차가 크다든지 생육기에 온도가 좀 낮다든지 했을 때 일시적으로 오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오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재배하다 보면 이제 주로 성숙한 뒤에보다는 이제 정식을 하고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들 발생하고 또 이런 거에도 궁금해하는 내용들인데요. 이와 같이 입이 갈변을 해가지고 이상 증상을 보이고, 이렇게 또 줄기 아래쪽이 갈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발생한 쪽 같은 라인으로 같은 줄로 이렇게 갈변한 증상이 보이고요. 거의 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건 병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 방향이 일률적으로 다 나왔다. 이거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바람을 탔다던가 어떤 피해가 있는 거지, 병이 한 방향에서 일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렇게 입에도 지금 보면은 지하부에서 지제부 쪽으로 갈변을 했고, 위쪽에 그 아래쪽 입 중심으로 갈색으로 변해갖고 입이 마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부숙되지 않은 미숙 퇴비를 넣은 토양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이렇게 줄기도 마르고 그 아랫잎 쪽으로 가스 피해를 본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은 아니고 어떤
정식 후에 어떤 장애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병하고는 구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그림이 겹쳐 보이는데 작물이 이렇게 심어져 있을 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일률적으로 나왔다. 아니면 한쪽 방향이 다 똑같이 나왔다. 뭐 하우스의 가장자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작물을 심는 옆쪽에 한 라인이 다 똑같이 노랗게 변했다든지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종자나 육묘에서 와서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문 편이고 한꺼번에 다 나왔을 때는 일단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점점 전염이 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 인근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증상도 약간 수분 상태라든지 어떤 뭐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게 심해진다든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걸로 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